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외교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상황은 뭐 실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방향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밀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뭐 좀 연애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근 외교력 부재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양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눈치 보기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영향을 받는 게 있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의 리스크로 전부 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면은요. 먼저 이제 미국의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이제 미국이 현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함으로써 현대의 전기차 수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거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려진 상황이라 다들 아실 텐데, 그거 말고도 행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문제는요, 이거는 뻑하면 미국이 자꾸 한국산 철강에다가 관세 들이붓고 있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루어지고 수출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규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한국 기업을 미국에 투자 유치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제품을 파는 것도 수출이기는 한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보다 비싸면 비쌌지 절대 싸지 않아요. 근데 굳이 한국에 지어도 될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짓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익이 줄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 일자리가 준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기가 오는 상황에서 한국 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한국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쨌든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정책적 문제지만, 이건 진짜 외교적 문제로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과의 무역 단절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눈치 보기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시장이 축소되고 있죠. 미국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당연히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중국에 대한 무역 수출액은 정체가 됐는데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중국 제품만큼 가성비 좋은 제품이 없다는 거죠. 재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터졌을 때 중국에서 하네스가 생산이 안 되니까,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슨 수입을 갖다가 다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살아왔죠, 그동안 한국이. 근데 이게 그냥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게 그냥 그걸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한국의 수출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자그마치 5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요, 10% 중반대로 주저앉았고요. 한국의 제1 수출국은요, 중국입니다. 자그마치 25%예요. 1순위 중국 25%, 2순위 미국 15%, 3순위가 유럽입니다. 약 10%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4순위가 일본입니다.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수출 경제만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저희한테 엄청 큰 손님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교 방향은 지금 뭐 단방향 외교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미국과의 뭐 관계를 뭐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뭐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됐죠. 제가 봤을 때 대처 방안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립 외교 해야 됩니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립 외교라는 게요, 반드시 군사적인 이유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중립도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중립 외교를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구가 되는 겁니다. 밀당을 못하니까 호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다 호구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저희가 미국 발악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볼까요? 한국은 완전히 내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호구 취급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니까 역시 안 좋은 방향을 끌고 가고 있죠. 양쪽에서 싸다기 맞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현재 외교 정책은 완전 대참사예요. 대참사. 두 번째 대처는 새로운 수출국에 대한 확보입니다. 인사 외교를 할 수 있겠죠. 다행히 한국이 지금 이게 기회가 좀 있어요. K-팝 등에 대한 뭐 K-팝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 최근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한국의 수출을 늘리는 거죠. 다양한 나라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수출국을 늘린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나라와의 수출액이 좀 준다 하여도 수출 다변화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안정화를 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최근에 호구 외교를 통해서 이제 수출액이 많이 감소했고요. 뭐 수출 감소하니까 외환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하여튼 수출 감소하고 있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죠. 예, 수출이 감소하니까 무역 적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역 적자 나니까 외환 보유고 감소하겠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외환 보유고액이거든요. 한국이 2020년 초반까지 뭐 한 4천억 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특수를 누렸습니다. 코로나 때 뭐 키트나 뭐 이런 것들 엄청 수출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4천억 후반대까지 외환 보유고액을 만들어놨는데요. 최근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특히 놀라운 거는 2022년 9월 한 달 동안에 외환 보유고액이 자그마치 20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0억 달러가 감소한 거예요. 지금 외환 보유고액이 약 4,200달러 정도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뭐 거의 한 달 만에 5% 감소한 거거든요. 만약 10월달, 11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외환 보유고액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1,500원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외환 보유고액 급감했고요. 결론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이제 실리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 외교 펼치고요. 다양한 나라와의 수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수출이 다시 뭐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고액 증가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호구 외교가 지속이 된다면은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수출 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대한민국은 완전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